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멋지고 완벽하고 예쁜 이론이다.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만 가지 이야기 UOS 입시 만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을 함께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송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21년 3월에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 와서 저도 이제 2학년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뭐 기계학습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학과라고 하면 사실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학과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저는 소개할 때 이제 자연과학의 특징도 있고 공학의 특징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론적이면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뭐 뛰어들고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즉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즉 수학적이고 이제 통계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수학적이나 통계학적인 지식이 실제 현실에 긍정적인 정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구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문 분과가 나눠지진 않는가요? 저희 학과는 소프트웨어 수업도 있고 하드웨어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도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하드웨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운 수식을 이제 만들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로봇도 있겠죠.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어서 정말 뭐 로봇에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도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 빠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 유튜브도 아마 1.2배속, 1.5배속 보고 있는 친구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빠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또 컴퓨터고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해야지 이런 알고리즘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작동할까를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 저희가 연구하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는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학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억에 남거든요. 혹시 뭐 저희가 알만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새로운 수식을 저희가 이해하고 만들면서 그다음에 그런 수식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유명한 예시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이제 고양이 사진을 보면 고양이라고 알 수 있지만 컴퓨터가 고양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즉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고 아웃풋으로 고양이냐 강아지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새로운 수식을 만드는 과정은 저희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에서 고양이라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수식을 만들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수식을 만들었지만 그 수식이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을 알고 계시지만 현실에서는 마찰력도 있고 공기저항도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정말 100%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고양이라고 잘 판단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새로운 수식을 이론적으로 만들고 그게 정말 현실 데이터에서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코드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이유죠. 한번 인공지능학과의 인재상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학과의 학업 역량은 수학, 기초과학, 외국어에 대한 성취도가 우수하며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가진 학생입니다. 왜 하필 수학,
기초과학, 외국어가 인공지능학과에서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수학, 기초과학, 외국어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기초과학적인 특징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공학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통계학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이제 없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학과에 들어오셔서 배우게 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업 또는 이제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학을 접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국엔 수학적인 기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저희는 수학에 대해서 친숙한 친구들을 저희는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과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접근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많은 자연과학들과 유사하게 과거의 지식을 활용해서 결국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그 과정이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친숙한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지구과학 어떤 특정 과목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를 저희는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학습을 하고 기초를 다져온 학생들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어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영어로 된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까닭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지식을 습하는 과정을 미리 학습하고 그걸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1학년 수업부터 저희는 원서로 하고 있고 영어 자체보다는 정말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저희는 그 까닭에 영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나 사회교과는 조금 못해도 괜찮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학문이고 빠르게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제 독해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학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이 업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회교과가 솔직히 인공지능학과를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얼마나 수업을 충실하게 잘 들었는지, 학교 생활의 중심이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도 분명히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만 집중해서 듣고 사회 과목을 일부러 안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게 발견되는 경우 사실은 평가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잠재 역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학과 잠재 역량은 공학적 마인드와 컴퓨터 구현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학적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자연과학적인 특징도 있고 공학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넓은 학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정말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말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은 현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그거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서 현실에 이런 문제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적용해서 개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 마인드가 굉장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와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 까닭에 새로운 문제를 찾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공학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학문은 많은 경우에 새로운 수식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 현실 데이터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을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얘가 만들었지만 너무 멋지고 완벽하고 예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실 데이터에 적용하면 좌절을 많이 합니다. 당장 저도 어제 그랬고요. 어제 그러셨어요? 항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럴 때 이론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저희가 이 이론을 잘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저는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까? 분명히 한 번, 두 번 해서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걔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이론이 틀려서 잘 작동 안 하는 건 다시 이론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이 멋지고 예쁜 이론을 현실에서 잘 작동해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지, 어떻게 개선해야지 실제 데이터에서도 작동하게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공학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적 마인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구현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컴퓨터 구현 역량은 실행력 또는 실천력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나 알고리즘까지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론에서 머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이제 잘 만들어 놨지만 그걸 또 컴퓨터로 이제 구현을 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또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하고 검증해서 실험해보고 아니다 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 피드백 루프를 빨리 도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 구현 능력은 결국에 우리가 만든 멋진 이론을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컴퓨터 구현 역량이라는 게 공학적 마인드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맞습니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내가 프로그래밍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 컴퓨터 구현 역량이라는 게 반드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어떤 전문가 수준으로 학생이 잘한다기보다는 물론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멋진 이론을 혹은 공식을 좀 적용하려는 노력 아니면 맞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그것을 내가 무언가 일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끈덕지게 좀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 까닭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전문가적인 수준에서의 수학과 프로그래밍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업 역량, 잠재 역량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인데요. 인공지능학과 사회 역량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팀워크에서 리더십과 배려심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학과마다 좀 그 특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사회 역량을 보면 학과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인공지능학과에서 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팀워크에서 리더십과 배려심이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들어오시고 졸업하고 나가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정말 최첨단의 지식을 계속 함양하고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끊임없이 바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 학문을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까닭에 저는 이제 성실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과학적이면서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악용하려는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이 알고리즘을 내가 배워서 책임감 있게 사회를 뭔가 좀 더 좋게 이제 좋은 데에 기여하기 위한 친구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워크에서 리더십과 배려심, 요거는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미 여러분들 주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말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좋은 서비스가 한 명이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굉장히 수많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쳐서 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까닭에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일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제 팀워크가 뛰어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서비스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모듈별로 교육 쪼개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하나의 모듈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 모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팀원들과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팀워크와 리더십이 모두 다 우수한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사회 역량이 요구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원을 망설일 수가 있어요.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긴 한데 팀워크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나는 수학은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조금 망설여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인재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학에 와서 채워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학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UOS 입시만담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학부 전화추합으로 합격한 학생을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출연해주신 인공지능학과 송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와!